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고TV에 근래에 와가지고 윤석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논평, 필부로서 논평을 쏟아내는데요. 언론에서 말하지 못하는 거, 평론가들이 말하지 못하는 거, 그걸 필부인 고고TV 여명이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윤석열의 공약 파기인데요. 공약 파기 중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보고 가시죠. 여성가족부 폐지 해가지고 20대, 30대 남자애들을 끌고 다니고 준석이하고 같이 짭짤하게 재미를 봤죠. 그럼에도 0.7%뿐이 못 이겼다. 여성들이 다 달아나 버렸다. 근데 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이 이거 쇼예요, 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될 리도 없고, 그리고 그 기능을 다른 데로 다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가족부 폐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고 새로운 부서 이름을 명칭을 하는데 미래가족부, 출산가족부, 형편없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죠.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의 성에 대해서 집행하는 예산은 극히 일부예요. 선동이었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왜 여성가족부 폐지한다 그래서 이 난리를 쳤느냐. 그리고 권성동이가 여성가족부 폐지법을 갖다가 발의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기예요, 사기. 그 여성가족부 폐지를 어떻게 할지, 어디로 이관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이놈 자식들 못 써요, 이러면은. 그리고, 또 보면은 병사 월급 20만원, 이런 것도, 200만원,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2025년부터 하겠다. 여성가족부는 폐지 못해요, 여러분. 응?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그러는데 추가 배치 못해요.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종섭이라는 놈이 국방부 장관이 못한다고. 그러니 이런 문제가 다 선거 과정에 있어서 이기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선거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선거는. 그런데 출범도 하기 전에 공약 파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심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드시 하겠다고 또 쇼잉을 하는데 권성동이하고 윤석열, 안철수 이런 애들이 병사월급 200만 원 주겠다고 쇼잉을 하는데 그게 6월 1일까지라는 거예요. 6월 1일까지. 그래 나쁜 놈들이죠. 민주당 놈도 과거에 이랬을 거야. 나쁜 놈들이라는 거지. 아니 지방선거에 말이지 국민을 속여가면서 이겨봐야 그게 정당성이나 정통성이 확보가 되겠어요? 그리고 경기도 하나 이긴다 그래가 다른 데는 강원도부터 광원, 충청, 경상도는 윤석열이 우세하니까 그런다고 정통성이 확보되겠어요? 경기도로 어거지로 이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도에 그거 좀 이따 방송을 또 찍을 건데 그건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비밀공작. 이거는 나 이해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월급 200만 원, 문재인도 최저임금 10,000원 해가지고 재미 봤잖아요. 그런데 비밀공짜로 이런 거는 파기할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거나 병사가 월급을 200만 원을 다 줘버리면은 국가 재정도 문제가 되고 정부 조직에 있어서도 여성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남성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성가족부가 남성을 위해서도 일을 해요. 근데 이제 보수 우파나 20대, 30대 일베해야 된 젊은 애들이 여성가족부가 말이야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사건인데 한마디도 못했지 않느냐? 피해 호소인이라 그랬지 않느냐? 그거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폐지 못해요.
비리공짜니까. 이건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윤석열이가. 근데 못하면 못한다. 안 하면 안 하겠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꼼수와 사기를 친다는 거죠. 누가? 윤석열과 안철수와 권성동과 이준석 이런 애들이. 그냥 6월 1일 지방선거 때문에 다 발각됐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정부 조직을 슬림하겠다 그랬죠. 근데 정부 18개 부서를 그대로 임명을 해버리고 거기서 망사 이상한 놈들 갖다 놓고 반은 이상한 놈들이에요. 19명 중에서 10명은 이상한 놈들이라고. 그걸 무대뽀로 그냥 막 지금 왜 우리한테 딴지를 거느냐. 물러가는 정권이 민주당이 입법 골려가지고 우리한테 딴지를 거느냐. 발목 잡기를 하느냐. 회방을 놓느냐. 그게 조선일보 논조예요. 회방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우리는 아주 극단적인 예가 DJP 연합에 의해서 DJ가 아슬아슬하게 이회창한테 이겼죠. 그때도 한 150만 표는 이겼어. 요번에 같이 24만 표가 아니야. 그런데 6개월 동안 총리 인준을 안 해줬는데 잘 나가잖아요. 김대중이가 IMF 외환 현랑 극복해가지고 김종필의 가신들을 써가지고 잘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상관없어요. 한덕수가 그 총리 임명 안 돼도. 근데 국힘에서 이걸 갖다가 다 정치적인 공작 프레임으로 지금 갖고 간다는 게 국민들은 더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한두 번 봤어? 총리 낙마하는 거? 근데 윤석열이라는 꼴통이 뭘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저것들이 계속 딴지만 나와. 그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정치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각제 아니고 대통령제. 미국,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가 이게 정부 조직 개편도 하나도 안 하고, 그것도 그래.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냥 3실 7체제에서 2실, 3실 7수석에서 2실 5수석으로 바꿨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민정수석 하나 없애버리고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공약으로 갖다가 우리가 비난을 해야 돼요. 윤석열이가 민정수석 조국 이런 애들한테 핍박을 받아가지고 저항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부당함을 아니까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더 강화해놨어.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우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저는 상당히 윤석열 정부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얘네는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과거 정권에 계속 뒤집었어. 문재인이가 5년 동안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문재인은 한 게 있죠. 이명박 박근혜와 그 가신들을 싹 집어넣어 버렸어. 보수의 허리를 잘라버렸어.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이는 그리고 나서 경제가 잘못되고 부동산이 잘못되고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놈은 저런 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10년 전부터 잘못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대로 써먹어요. 윤석열이가. 그럼 국민들은 뭐예요? 아니 저놈은 문재인 저놈은 문재인 586 저거 민주당 저놈은 지들이 잘못해놓고 맨날 과거 정권만 탓을 해. 그게 이명박 박근혜 잡아넣을 때까지는 그 핑계를 안 대더니 그때는 막 서슬 펄렀으니까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말이야 쌍검을 갖고 막 치고 막 목을 내리고 막 허리 자르고 이럴 때니까 시원해 맞아 다 없애버려야 돼. 정치꾼들 과거 정치꾼들 더러워. 그럴 때는 국민들이 따라가다가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쓸모볼 방법이 없어.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아이씨고 이명박이 한 거야? 박근혜가 한 거야? 우린 그때보다 잘했어 이거 아니에요. 거기에 질려가지고 적폐청산 때문에 국민들이 질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보수 우파 극렬 꼴통 자유우파 쓰레기들만 그런 거고 고고TV도 그랬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문재인 저거는 만약 맨날 내로남불하네? 아니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다를 줄 알았더니 더한 놈들이 나타났네? 그래가지고 정권을 갖다가 요번에 퇴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24만 표 차로. 그걸 윤석열 갖고 왔어.
내일 모레 취임인데 그럼 문재인하고는 다른 걸 하라 이거예요. 너를 뽑아준 이유가 문재인 같이 내로남불 전 정권 탓하지 말고 네가 창의적으로 네 미래를 갖다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라는 거는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싸우고 있어. 한덕수 임명 안 하면은 정호영이 임명 강행한다고 오늘 또 나왔어요. 오늘 또 이런 꼴통을 봤나. 정치는 타협이에요. 지금 민주당하고 국힘애들이 그렇게 싸운다 그래도 타협이 있어요. 근데 이놈들은 물밑에서 협상을 해도 안 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언론 장으로 갖고 와도 안 돼. 여론전을 펼쳐도 안 된다. 그게 뭐냐면 국민들 민심이 못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안 따라줘서 윤석열한테. 윤석열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국민을 보고 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국민을 보기는 개뿔이 뭐냐?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정호영이 낙마시켜라. 그건 안 된다. 한덕수도 안 된다. 이게 지금 국민 민심인데 민심이 어디 있어? 용산 이전 문제? 지금은 달라질 거야. 지금은 비난하지만은 5월 10일 날 내가 입주하고 나면 그때부터 말이야 청와대 개방하고 토리하고 그 고양이들 말이지 한남동 말이야 외교부 공간에 들어가면 달라질 거야 그러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거는. 청와대 용산 이전이. 제가 계속 말하죠. 그 보통 문제 아니에요. 민주당 애들 그거 하나만 갖고 몇 년 흔들어도 윤석열 정부는 끝나요. 거기다가 김건희가 주연으로 계속 등장하니까 성형한 얼굴로 싸구려 옷 입고 골치 아프게 됐어요. 그러면은 청와대를 슬림화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동아일보가 나 그때도 깜짝 놀랐는데 3분의 1로 줄이겠다 하는 건 5분 줄 알았다니까? 한 500여 명이 아니라 5, 600명 되는 걸 150명으로 줄이겠다고 보도가 나올지가 3분의 1을 줄이겠지 어떻게 3분의 1로 줄이냐 이랬는데 3분의 1도 못 줄였어. 거의 똑같아요 지금. 한 3, 40명 덜 임명했어요. 그럼 문재인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문재인 때도 초기에 박근혜도 이명박 때도 초기에는 전 정권보다 한 100여 명 몇십 명 줄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장재원이가 나와서 그래도 문재인 정부보다 한 4, 50명 줄은 거 아니냐. 노력했다. 인정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새끼가 앞으로 더 늘어요. 절대적으로 지금 보면은 윤석열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검사 기질로서. 윤석열이가 이명박 박근혜 실직에 특수부 검사가 4, 50명이 뭐 120명까지가 늘었나? 하여튼 서너 배가 늘었다고. 이명박 박근혜 진짜 좋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검사애들이.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나오냐? 청와대 슬림화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강화가 들어가는데 우리 박근혜 정권 때 문고리 3인방 있죠? 이름 까먹었어 나는 걔네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소통이 안 되고 망가지게 되고 걔네들이 인사 모든 걸 갖다가 그놈들이 문고리 3인방도 최순실을 갖다가 몰랐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최순실 존재 알았어요. 그러면서 감췄다는 거죠. 그럼 문재인이 놈은 다 들켜? 그 조홍천 같은 놈이나 또 누구였죠? 감찰관. 그런 것도 없애버렸어. 문재인 때는. 그럼 윤석열 때 지금 감찰관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감찰관 이야기가 안 나와. 윤석열이가 대선 전에 모르겠어. 이거 감찰관 제도 그거 써야 된다 그래. 아직 안 나와. 나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누굴 집어넣냐?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을 없앤다 그랬잖아요. 이거 민정수석을 없앴어. 징그럽겠지. 조국이 하고. 그죠? 조국이 아직도 그냥 좀비같이 튀어나오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을 인사, 인사, 민정, 또 예산 이런 걸 다 다루는 이게 핵심이죠. 사람 다루는 일. 청와대 사람 다루는 일도 정부 인사 관장하는 애 또는 동관장하는 애. 이게 어떤 조직이든 핵심이에요. 이걸 갖다가 다 검찰 출신들, 윤석열 꼬봉들, 윤석열 깐부들, 후배들 갖다 임명했다는 것이 이게 불길한 징조예요. 극우 우파나 자유우파 쓰레기들은 잘한다 그러지만은 이거야말로 망하는 길이에요. 대한민국에 검사뿐이 없냐 이거죠. 조직 장악력을 검사뿐이 없냐 이거죠.
대기업 비서실이나 삼성 전략본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각 기업체. 그들은 검찰과 같은 강박과 칼을 안 가질 수도 조직 장악력이 대단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글로벌 기업들 보면은 외국이나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게 검찰 출신을 다 핵심 보직에 다 박았다는 거야. 한번 보죠. 대통령실 인사를 총평하면은 검찰 출신 친윤석열 인사들이 요직 장악이다. 대통령실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은 윤재순 대검 운영 지원과장이었고, 그죠? 문재인도 그 일반 공무원 출신, 국어공무원 출신을 시켰다고. 국어공무원에서 올라오네. 응? 그 다음에 폐지된 민정비서관 기능을 맡는 법률비서관에는 법률비서관과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관 비서관, 법적 무슨 비서관 3개 있었잖아요. 민정수석을 없애버린 다음에 거기다 민정수석을 대신할 총무비서관에는 민정수석실을 대신하는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동부지검 형사 6부장, 그 다음에 공직비서관에는 이시원 중앙지검 형사 2부장. 이 형사부장, 지금의 형사부장들 보면은 50 전후예요. 그 다음에 인사비서관에는 인사기획관 및 소속비서관의 2명을 또는 민정, 법률 공직비서관, 예산, 총무비서관 등의 대통령실 핵심 6개 보직에 무려 5명의 검찰 출신을 바꿔버렸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정권 뺏겼으니까 쟤네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거예요. 우리 보수 우파 쪽에서 좋아. 그렇게 가. 하지만은 이게 나중에 말이죠. 무너지는 코스가 나와요. 아니, 왜, 인사, 총무, 법률 이런데, 법률은 몰라. 근데 인사, 예산 이런 걸 왜 검사들한테 맡기죠? 검사들이 뭐를 한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사정기관의 잔재를 청산하겠다 그러는데 앞으로 강화될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강화됩니다. 강화되는데 민정수석을 갖다가 폐지하겠다는 게 더 강화되는 거로 나가고 앞으로 점점 보강이 될 겁니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뭐예요? 한동훈이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대치하고 있죠. 난 그거 크게 비난할 생각 없어요. 애 문제 또는 이사 문제 저기 지방에 가서 차를 뺐다는 문제. 한동훈이가 정권수사범죄부 또는 정보부 검찰 내 정보부 그거 뭐라 그래? 그런 거 다 부활시킨다 그러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한동훈이는 지금 모든 국민의 타겟이 됐다고.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럼 뭐야? 지금 한동훈이는 왕장관이 됐고 소통령이 돼 있어요. 벌써부터. 거기다가 한동훈이가 대표적인 게 한동훈한테 이준석이가 아부 떨면서 전화 한 통 받고 검수완박죄 합의한 것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다 봤어 그거. 그래서 그렇잖아요. 법무부 밑에 중수청도 들어갈 거고, 검찰도 들어갈 거고, 경찰도 들어갈 거고, 공수처도 들어갈지도 몰라. 오히려 말이지,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 앞으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가. 거기다가, 청와대 핵심 보직 6개 중에서 다나 그래야 돼. 핵심 보직들 전부 다 검사들로 박아버렸으니,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잠잠해질 것 같아요? 계속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작업을 윤석열이 하고 있어. 야, 이놈의 자식아. 대한민국에 검사뿐이 없냐? 그걸 이제 국민들이 묻기 시작할 거예요. 이까지 하겠습니다.